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자, 눈이 엄청 많이 와요. 오늘 무슨 뭐 폭설주의보 막 내리고 옆에 보면 지금 눈이 소복하게 쌓였죠. 야, 근데 이게 하늘이 도왔다. 이런 정말 눈이 오는 날에 이 옆에 있는 이 차 많이 보셨죠? 우리가 최근에 전시장 방문해가지고 지프 랭글러 페이스리프트 새로 나왔다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루비콘 가지고 왔어요. 이런 눈길, 말도 안 되는 눈이 쌓여있는 이런 폭설 상황에 루비콘의 주행 느낌은 어떨지 눈길에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 지프 막 랭글러 이러면 특히나 이제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막 산을 가야 되고 뭔가 오프로드를 경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적인 우리 소비자분들 봤을 때는 야, 내가 뭐 365일 산 갈 것도 아닌데 이 차를 왜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 이런 폭설 상황, 눈이 엄청 많이 왔을 때 지프의 랭글러, 루비콘이 어떤 주행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랭글러를 이제 페이스리프트, 이 루비콘을 보여드리면서 실제 고객분들의 반응과 아니면 혹은 뭐 지프에 관심 없는 분들의 성향이 완전히 둘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 관심이 있어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랭글러 페이스리프트를 보면서 되게 환호를 하는 거예요. 뭐 사라는 조금 약간 번외로 치고 루비콘만 놓고 보면은 이 기존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옵션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미국형 범퍼에 엔젤라이, 요 LED 등, 그 다음에 요 하이탑, 알루미늄 보디, 이런 좀 소소한 변화들이 이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원하던 포인트였거든요. 원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출고한 다음에 이거 옵션 너무 별로고 외관 별로니까 추가 비용을 들여서 다 튜닝을 했던 부분들인데 기본으로 다 바뀌어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환호할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엔젤라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뭐 바꿀 수도 없어요. 뭐 법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한미 FTA로 요게 또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옵션들이 많이 들어갔다. 근데 가격이 뭐 650만 원이 인상돼가지고 8,040만 원, 얘가 핫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8,04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비싸다라는 반응이 있긴 한데요. 이 지프가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이전에는 좀 판매가 잘 되고 막 대기간도 길고 했을 때는 가격을 막 올려서 욕을 먹었다가 작년 말 연말쯤에 할인을 엄청 했잖아요. 그때 좀 반응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게 차를 팔 때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 가격을 올릴 때도 신중해야 되고 내릴 때는 더 신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차는 이게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내가 집 다음으로 생각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막 내가 이게 자산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 할인해가지고 내 차 가격이 막 떨어지고 이러면은 기분 좋습니까?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프도 알고 일괄적인 딱 정찰제로 가격을 책정하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 지프를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요거는 조금 저는 이 지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에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차들이 좀 대중화되면서 색깔이 많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 그냥 껍데기 바꾸고 차 크기 키우는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지프는 색깔이 확실해요. 한번 타보면 이 지프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요즘 차들 다 비슷한데 이 지프 랭글러를 제가 감히 표현을 하자면 비싼 돈 주고 탈 수 있는 장난감이다. 진짜 마지막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난감이다. 요거 이제 정말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 느낄 수 없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좋아하지는 않아요. 뭔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하이브리드는 되게 뭐 주행감이나 이런 거 많이 이제 올라왔으니까 좋겠다 하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게 충전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뭐 이제 주행하면서 충전이 된다고 하지만 그런 좀 부조화스러운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물론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시승할 모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모델이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춥네. 이거 여러분들께 좀 뭔가 이게 부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잠바를 벗고 왔는데, 야, 근데 진짜 눈이 많이 오기는 하네요. 이런 날에 이 지프 랭글러 루비콘의 매력 같이 한번 느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이 어마무시한 오프로드 타이어, 이 오프로드 타이어가 거의 그냥 눈길을 무적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런 진짜 작은 감성들, 뭐 작은 감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자, 이렇게 보닛을 완전히 뒤로 젖힐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제가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그 군대 딱 가면 아침 점호 하잖아요. 차량도 이제 아침 점호 한단 말이에요. 딱 본넷 열어가지고 확인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보면 허브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왜 문파고 뭐
모르면서 아는 척 하려고? 와 좋겠다. 이 새끼 이거 보닛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고 이런 감성들 사실 이제는 못 느껴요. 그 다음에 지금 하이드로백이 여기 지금 있죠. 요거 사실 하이드로백 보면은 이 차의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루비콘 하면 어떤 차가 생각나요? 뭐 G바겐, 그다음에 가장 가격대 대비 뭐 비슷한 차 하면은 포드 브론코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 하이드로백이 브론코는 전자식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랭글러는요 진공 타입이 들어가요. 그럼 도대체 이 하이드로백이 뭔데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냥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조금 더 부드럽고 빨리 쓸 수 있게 도움 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군대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무파워 핸들 있잖아. 파워펌프 있으면 파워 핸들 해가지고 핸들 부드럽게 돌리게 해주는 파워 핸들로 바뀌잖아요. 근데 원래 그 파워펌프가 없으면 이 무파워 핸들 돌 때 핸들 돌리기 뒤지게 힘들거든요. 막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역할 해준 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파워를 파워로 돌리는 것처럼 이 하이드로백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밟았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좀 잘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적은 힘으로 좀 강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진공 방식을 효율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는 막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를 진공 타입으로 넣어놓은 이유가 오프로드를 좋아하는 분들, 오프로드 많이 가는 분들은 이 진공 타입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로드를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다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티어링 휠이 갑자기 핸들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보통 이제 요즘 나오는 거 NDPS 타입, 모터 타입으로 이렇게 전자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파워펌프 타입으로 기계식이에요. 이런 것만 봐도 이 랭글러의 성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차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차가 나온다. 말이 안 된다. 보면 되는 거죠. 요거 얘기 좀 많더라. 또 주유구 요거 이거는 좀 바꿔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가 좀 있기는 있는데 이거 언제 키 빼가지고 하냐. 이거 키 놓고 돌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불편하고 그 미국 같은 영화 보면은 막 재난 영화 이거 좀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막 자바라 갖고 기름 빼잖아. 미국에서는 이 기름 도둑이 실제로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유구 캡을 키로 열 수 있게끔 따로 막아 놓은 거죠. 이거 문 잠그면은 이 주유구 캡도 닫히게 만들어 놓으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이거 귀찮거든요, 되게. 우리나라 차도 있긴 있다. 포토 본 거. 포토 본 것도 그런 타입인데 되게 귀찮죠. 자, 스페어 타이어. 야, 진짜 스페어 타이어도 진짜 요즘 웬만하면 없는데 이 스페어 타이어도 있고 토레스도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약간 옆으로 열리는 타입으로 트렁크가 열리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는 공간은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런 좀 불편한 점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차량 설명은 이전에 다 해드렸으니까 바로 오늘 주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같이 가시죠. 자, 눈길에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이런 기대가 있는데요. 후륜구동이 기본 베이스고 트랙션 컨트롤을 끈 상태에서 요즘 얼마나 잘 미끄러지나. 이거 사실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눈 오는 날이 놀이가 되잖아요. 아무도 차가 없어가지고 잠깐 이게 차를 좀 돌리면 이런 식으로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죠.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냥 조금 소심하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리고 좀 다양한 모드가 있어요. 다시 이제 트랙션 컨트롤을 작동을 시키고 후륜 모드로 한번 주행해 볼게요. 지금 바닥에 눈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후륜 구동인데도 뭐 문제가 없어요. 뭐 크게 막 이제 막 미끄러진다든지 주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왜냐? 타이어가 일단은 깡패이기 때문에 이 타이어로 뭐 후륜이든 사륜이든 타이어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오프로드 타이어가 껴져 있어서 크게 상관은 없다. 하지만 이 랭글러의 또 다른 매력! 사륜 구동이 있다. 자, 보면 중립으로 놓고 이게 지금 후륜 구동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밑으로 내리면 사륜 하이 오토로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시 사륜 AWD, 그러니까 상시로 이렇게 사륜이 구동이 되는데 앞뒤 힘의 배분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후륜으로 갔다가 필요할 때는 사륜으로 갔다가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사륜 파트타임이나 뭐 사륜 로우가 있네. 이게 뭐냐? 빠져나가기 힘든데 막 머드, 진흙밭 혹은 뭐 완전 돌밭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곳을 지나갈 때는 사륜 로우로 하면은 다 빠져나갑니다. 이 사륜 구동도 요즘에 나오는 그냥 도심에서 타는 차들은 전자식 사륜이에요. 근데 지금 이 랭글러에 들어가 있는 사륜은 기계식 사륜입니다. 자, 기계식 사륜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기업이나 이런 세팅을 내가 원하는 대로 튜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상황으로 내가 맞게 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자식도 뭐 좀 건들 수 있다라고 하지만 기계식보다는 만지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랭글러 같은 경우 하나씩 더 만져 나가는, 내 몸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만질 수 있는 진짜 그런 좀 아이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륜 구동도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셀렉트 트랙 타입과 록 트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록 트랙 같은 경우에 록이 이제 약간 바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오프로드 험로 막 이럴 때 더 특화되어 있는 사륜 구동이 록 트랙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거는 이 랭글러 루비콘에 밖에 없어요. 게다가 디퍼렌셔의 기어비는 4대1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스포츠 S나 사라 같은 경우에는 록 트랩은 없고 셀렉트 트랙 사륜만 있습니다. 요게 아예 그냥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사륜 로우를 두면 일단 속도도 안 나고요. 차가 울컥거리고, 이거 사륜 로우를 보통 평상시에는 사용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많이 썼었어요,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이걸 쓰거든요. 지형정찰 혹시 가봤니? 안 가봤어? 좋겠다. 아, 지형정찰도 안 가보더라. 뭐 말을 하겠니? 레토나도 기계식, 기계식이거든요. 레토나 타고 이런 데 진짜 올라가. 등산로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를 차 타고 올라간다니까?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군부대가 24단이었어. 24단 기계화 이제 전타부대였거든. 거기가 이제 양평, 여주, 이천 뭐 이런데, 내 기억으로 이제 전술 그 ATT였나? 내 기름이 내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전술훈련 있어. 대대 전술훈련. 그때는 이제 우리는 전차니까 그 전차가 서서 있어야 될 장소를 이제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산을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나는 이 차를 타고 막 죽을 만한 위험을, 왜냐면 돌이 이만한 거에 막 경사가 막 이래요. 막 그런 데를 막 차 타고 올라가는데 옆에서 어머니들이 등산으로 걸어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등산로를 차 타고 올라가는 거다 보시면 돼. 졸라 깜짝 놀랐어, 진짜로. 이러다 죽겠구나. 밥도 이만한 주먹밥에 싸가지고 먹었는데, 그때 이제 사륜 로우로 다녔지. 자,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사륜 로우로 뒀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웨이바가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에 스웨이바가 아직 깜빡깜빡 거리죠.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 이제 거리는데, 요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스테빌라이저라고 들어보셨죠? 스테빌라이저가 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좌우에 이제 차축을 연결해주는 그 바거든요. 이게 앞뒤로 이렇게 중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차가 움직였을 때, 뭐 예를 들어 앞바퀴, 뭐 뒷바퀴가 돌이나 뭐 아니면은 내리막 이렇게 좀 경사진데 들어가면 차가 같이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앞에 바퀴가 있으면은 앞바퀴가 올라가면 차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위로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되는데, 이 스웨이바를 누르면 스테빌라이저의 연결을 끊어버려요. 요 얘기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앞바퀴가 돌이 막 밟고 올라가도 나머지 차체가 기울임 없이 그냥 앞바퀴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오프로드 같은 험도를 주행할 때 스테빌라이저 연결되면 막 그냥 요동치면서 막 그냥 멀미나고 막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 스웨이바 기능을 딱 활성화를 하는 순간 스테빌라이저가 분리가 되면서 험로 주파 능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길도 웬만하면 다 들어가고 다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의 성향이 이런 기능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차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지금 딱 건들 때 이 사륜 하이로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후진 넣고 다시 중립 넣고 빼면은 빠집니다. 자, 우리 사륜 오토를 놓고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옵션들, 뭐 우리는 뭐 다 좋은데 어쨌든 오프로드 말고 온로드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편한 점도 좀 있긴 있는 게, 요 풋레스트가 없어요. 근데 요것도 이 차의 성향이 좀 어느 정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온로드 주행 때는 이 한발 주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진짜 오지 험로 갈 때는 양발 같은 주행을 해야 되거든요. 바로바로 브레이크 밟으면서 약간 미세한 움직임으로 이렇게 주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성향도 지금 이 풋레스트가 없는 게 살짝 보인다.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전동 시트, 조수석 전동 시트 들어가고, 이 전동 시트 방수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12.3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반응이 정말 빨라졌어요. 이전보다 5배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차들 사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응 왜 구리냐 할 수 있지만, 이게 빨라진 거예요. 이게 좋아진 겁니다. 이게 원래는 이거보다 더 느렸어요. 그 다음에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애플 카플레이도 들어가고, 그냥 또 T맵까지 순정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12.3인치인데 디스플레이가 좀 커 보이죠? 이것 때문에 여기 지금 좌우에 들어가서 12.3인치가 아니라 한 14인치 정도 돼 보이는 크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험지를 한번 찾아 떠나보도록 하시죠. 자, 근데 생각보다 도심에서 타고 다니는 게 막 그렇게 나쁘거나 막 이질감이 들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어느 눈높이에서 이 차를 바라보느냐에 또 차이가 있죠.
무슨 뭐 산타페나 되게 편안한 SUV를 생각을 하면은 이게 차냐 이럴 수도 있지만 정작 엄청 불편한 차를 타거나 이제 오프로드를 특화되어 있는 차들을 탔을 때 랭글러 루비콘을 타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연비도 도심에서 좀 안 좋기는 해요. 한 3, 4 극악의 연비를 보여주는데 고속 주행을 했을 때는 한 12 정도, 11, 12 정도 나오고 그냥 평균 도심에서 7, 8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게요. 루비콘이 연비가 극악으로 안 좋아요. 뭐 4륜 디퍼렌셜, 타이어, 뭐 이런 그다음에 차체도 좀 더 높고 막 전체적인 요소 때문에 연비가 평균 한 7, 8 정도 나오고 사하라나 스포츠 S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한 리터당 그래도 한 0.5에서 1km 정도 연비가 더 좋습니다. 근데도 제가 이번에 좀 놀라웠던 건 이게 단순히 그냥 도심에서 타고 다닐 수 없는 차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T맵도 들어가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다 돼 있고 게다가 오디오가 생각보다 좋아요. 알파인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 생각보다 오디오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인 오디오 아마 예전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차를 타셨던 분들 아마 가물가물 기억을 하실 텐데 BMW에도 이 알파인 오디오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지프는 아직까지도 알파인 오디오를 집어 넣어주는 거죠. 막 요즘 막 대부분 다 뭐 뱅앤, 하만, 뭐 JBL 다 똑같잖아요. 바우어, 위키스 하지만 이 알파인 오디오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 지금 열선 핸들도 들어가요. 근데 이게 지금 창문을 다 닫은 거지 왜 이렇게 시끄럽니? 자 여기도 지금 험로거든요. 오르막 이거 진짜 웬만한 차들 못 올라갑니다. 그냥 4륜만 놓고 가는 거예요. 4륜을 놓고 멈췄다 가도 전혀 문제없이 걷더니 그러니까 이 루비콘과 함께라면 그냥 이런 홈로든 어디든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곧 길입니다. 멘트 달달했다. 아 이거 지프 광고 줘야 된다 이거. 얘가 지금 그 컬러 이름이 하이 벨로시티거든요. 그래서 워낙 튀는 색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다 쳐다봅니다. 거기다가 썬팅까지 안 되어 있는데 남자 4명이 여기 타가지고 이러고 있다? 다 쳐다보죠. 도로 일반적인 도로는 노면이 다 어느 정도 녹아있는 상태라 강변산 올라가가지고 도로를 제설을 안 한 코스로 한번 주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이 상태로 어디를 가든 다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보통 오프로드 차들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튜닝을 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이어를 바꾸든지 차체 높이를 바꾸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지프 랭글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예전에 우리 파워탑 탔을 때도 이 코스 오지 않았나? 최근에 저번 주였나 저저번 주였나 폭설이 강원도에 내렸어요. 카니발로 타는데 엔진이 뻗었어요. 막 온갖 경고등 다 들어오고 차 안 나가고 막 이랬는데 이때 만약에 루비콘과 함께였다? 야 그냥 남들 막 그냥 차 서가지고 르노 차들 막 차 버리고 벤츠들 그냥 세워놓고 막 이러고 있는데 다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도심에서 탔을 때는 막 승차감이 불편하고 약간 주행했을 때 좀 안 좋은 부분들, 그러니까 도심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런 오프로드나 비포장 도로를 가면 루비콘의 본 매력이 나와요. 오히려 승차감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앞에도 볼 수 있고 뒤에도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원래 앞에 초음파 센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오리 주댕이처럼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 범퍼 디자인이 바뀌면서 전방 센서는 없어지고 카메라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까요. 열을 때 4륜 로우 가도 돼요. 4륜 로우로 듣고 그냥 엔진 브레이크 잡으면서 내려가도 되게 무난하게 내려가거든요. 하도 험로 주행을 많이 해봐가지고 군인이었으니까. 4륜과 후륜의 주행 질감의 느낌도 차이가 많아요. 좀 더 후륜은 온로드 상황 때 부드럽게 주행하는 역할을 좀 하고 4륜 같은 경우에는 이 후륜보다는 조금 투박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오프로드를 탈 때는 훨씬 더 수월한 느낌이 있는 거죠. 예전에 그 그랜저 4륜 구동 테스트한다고 눈 왔을 때 여기 올라가려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완전 눈길? 이거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못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지프 랭글러 루비콘은 거침없이 올라간다는 거. 이거 지금 눈 왔는데 이걸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웬만한 차는 못 올라갑니다. 와, 이 정도 퍼포먼스면요 웬만한 데가 다 간다 보시면 돼요. 그나마 단점이 이 평면 유리예요. 이 평면 유리가 잘 안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불편해요. 자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이런 눈길이나 오프로드는 오르막도 오르막이지만 내리막도 굉장히 중요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SUV 다륜 타고 왔으면 윈터 타이어를 끼지 않는 이상 거의 못 올라가요. 위험한 상황인데 루비콘은 겉은 언더 하나 든 거 확인했죠? 순정 타이어 자체가 올터레인이라 그냥 다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정말 매력적인 부분들도 많지만 이 지프라는 브랜드 자체가 그랜드 체로키 L, 레니게이드 이런 차 제외하고는 특색이 되게 강한 차예요. 색깔이 되게 강한 차입니다. 한쪽으로 되게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는 차고 소리가 좀 그 방음이 노면 소음이나 풍조음이 좀 많이 유입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다 이걸 감안을 해야 돼요. 이 차를 타고 편안함을 원한다? 아,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적당히 타협을 하면은 눈 감아줄 수 있을 정도 수준이다.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눈이 엄청 많이 내리는 폭설 상황에서 지프 새로 나온 랭글러 루비콘을 타고 한번 주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참 색깔이 있는 차예요. 나만의 개성을 보여주는 차. 지금 이제 이런 차들을 살 수 있을 만한 다른 차들 거의 없죠. 나머지 차들은 다 그냥 막 통합되고 합쳐지고 막 이런데 아직까지도 지프 랭글러만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차가 이 루비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사라는 도심에 어울리는 좀 지프의 색상을 좀 가미한 느낌이라면 얘는 그냥 지프 본열 그 자체로 보여주는 과격한 녀석인 것 같습니다. 뭐 도심에서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떠나는 내가 좀 뭔가 오지로 간다 이랬을 때는 굉장히 나를 좀 지켜줄 만한 든든한 동반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 많이 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보겠습니다. 오, 눈 엄청 오네.